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종전선언 세일즈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동을 했는데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 맥락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나눴답니까? 두 사람이 회담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한 걸 보면요. 이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특히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경우에는 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관련 외교에 대한 건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서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논의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도훈 본부장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건설적 방법, 창의적 아이디어.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뒤이어한 얘기를 이제 좀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이 창의적 아이디어 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라면서 북한이 준비가 되면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제안을 한 종전선언 관련 방안이 논의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이도훈 본부장도 출국한 이후에 이제 미국 공항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 종전선언 이야기를 이제 미국하고 할 것이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그냥 종전선언 하자 제안하는 게 아닐 거고 뭔가 전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북한의 정치적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자기들이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이후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닌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를 하고 핵동결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 전제로 종전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다만 하노이 회담은 뭐 이 핵시설의 사찰 범위라든지 그리고 그것에 어떤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를 준다든지 이런 구도에서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종전선언 카드가 언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죠. 다만 이제 북한은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이 정치적 안전 보장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셈법을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가 종전선언을 제안을 한다면 북한에 또 다른 이제 조건을 요구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어떤 협상 구도가 짜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다른 것입니다. 조건이라면 어떤 것들이요? 이런 상황들을 좀 전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19 문제로 요즘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가 공개한 남북 정상 간에 오고 간 그 친서에도 보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주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서서 이 코로나19 관련 협력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종전선언이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마련을 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관련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의 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 될까요? 이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정치적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없지 않다. 이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도 지금 코로나19 등의 경제난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가 미국 대선 결과 정권이 바뀔 경우가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지금 조건을 탈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난 7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를 보면은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라면서도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꼭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이상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뭐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대화 테이블의 복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 요인이고 그렇습니다. 부정적 요인은? 첫째로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 아니라는 건데요.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종전선언의 정치적 가치가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징검다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이벤트로 의미가 축소됐다. 이 점이 북한에게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고요. 예.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협상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이득보다는 손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더 우려할 만한 국면이라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의식해서 졸속 합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북한이 나름대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난 탈피의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지 시간 28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의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은 코로나19로 인적 물적 교류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이 불법 석탄 수출과 정유 제품 수입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무기 수출이라든지 아프리카 동상 조형물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럼 협상이 이제 시작되나요? 이게 변수라고 이제 더 볼만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의 어떤 몸값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늘 10월 10일이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인데 여기 ICBM이라든지 SLBM 등의 신무기가 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해 보고서에도 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거의 성공했고 우라늄 농축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또 북한의 무기 수출이 이란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목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이런 식으로 북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화염과 분노 시절에 언급을 했던 그런 강수를 놓는 걸로 상황을 또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정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면 미국도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을 확실히 잡고 거기서 이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만은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는 앉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가 혹시라도 강대강으로 충돌하게 되면 우리로서도 막대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이 상황 관리에 나서는 이런 상황들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친서 오고 간 친서의 내용이라든지 유엔 총회 연설 이런 것들은 기왕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진전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도훈 본부장도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 즉 전격적으로 북미가 뭔가에 합의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예. 이게 바로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금지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잖아요. 법원이 그것도 역시 경찰 쪽 편을 손을 들어줬네요.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도 금지가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렸군요.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